명 안팎이 지금 네. 강으로 나가오릅니다. 잠시만요. 지금요. 덴마크 경찰이 정유라를 긴급 체포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각으로 새벽 2시에 덴마크 경찰이 정유라를 긴급 체포한 사실을 우리 측 한국 경찰에 통보를 해왔고 지금 덴마크 경찰이 정유라를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경재 변호사 등은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히 독일에 있을 거라고 했죠? 국민을 속여온 겁니다. 덴마크 경찰이 독일에서 활동할 일 없죠? 덴마크에서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덴마크 경찰이 정유라를 긴급 체포했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고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2시에 한국 측 경찰에 이 체포 사실을 통보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 의원님, 이 부분은요. 정유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동안 우리 측 또 독일 사법부 측에서도 정유라를 긴급 체포하기 위해서 백방 노력했지만 이경재 변호사 뭐라 했습니까? 망명설 일축했어요. 그런데 지금 덴마크에 잡혔습니다. 지금. 여기 네. 어제 보도가 그 정유라 씨를 덴마크의 한 그 승마장에 네. 은신하고 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었어요. 네. 덴마크에 있었다. 그리고 같은 친구로 보이는 몇 사람과 같이 그 승마장에서 은신을 하고 있다. 그 보도가 나왔었고. 네. 그리고 11월 달경이죠. 그 덴마크에서 열리는 이 와중에 덴마크에서 열리는 승마 경기에 출전하려고 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이 와중에요. 예. 그때 보도가 있었습니다. 11월 달에. 이 와중에 출전을 하려고 한다는 보도도 있었고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 모녀가 덴마크에서 하루에 80만 원짜리 네. 호텔에 묵었다. 이런 네. 보도도 있었어요. 10월 달에. 네. 그러니까는 덴마크와 독일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 덴마크에서 체포됐다는 건 아무래도 그 인터폴에서 네. 그 적색 그 수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에서 그 한국의 협조 요청을 받아서 네. 인터폴에서 체포를 한 것인지 네. 아니면 덴마크 현지 경찰이 또 다른 혐의로 체포를 한 것인지 그것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요. 정유라를 긴급 체포한 혐의가 불법 체류. 손 변호사님. 네.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요. 속보로 정유라를 덴마크 경찰이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했다. 이런 속보가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혐의로 체포를 한 다음에 나중에 혐의는 추가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고요. 네. 일단 그 중요한 것은 덴마크 현지에서 어떤 처벌을 받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일단은 그 덴마크에서는 우리나라로 이제 그 추방 절차를 취하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정유라를 이제 그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수사와 그 재판 절차를 거쳐서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덴마크 현지에서 어떤 혐의를 두느냐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겠습니다만 또 그 지난번 보도에 따르면 정유라 씨가 독일 현지 변호사도 뭐 이제 그 선임했다 이런 네.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덴마크에서 체포됐지만 덴마크 현지에서 또 우리나라로의 그런 거 강제 추방 절차라든지 이런 절차에 응하지 않고 또 법적 다툼을 벌일 수는 있거든요. 네. 앞으로 정유라 씨가 뭐 어떤 선택을 할지 덴마크 현지에서 어떤 절차가 이루어질지 등등은 체포 사유라든지 아니면 체포 과정, 그 정유라 씨의 현재 상태 등등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요. 박 PD님 이 부분 좀 한번 이 문의를 해보세요. 보도국에. 지금 덴마크 경찰이 정유라를 긴급 체포한 사실을 오늘 우리 시각 새벽 2시에 통보해 왔다면 우리 대한민국 경찰청에 통보를 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회부로 연결을 해서 이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지 전화 연결이 가능한지 좀 물어보시고 일단은 저희가 그 대담을 나누고 있겠습니다. 일단 정유라가 긴급 체포됐어요. 일단 정유라가 긴급 체포되면 정유라를 통해서 우리가 특검이 밝혀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네. 인터폴에 이미 적색 수배자가 됐죠. 네네. 그리고 현지에서도 불법 체류자로 체포가 됐다고 얘기하면은 한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정유라는 이대의 그 특혜 문제와 관련해서 당사자 아닙니까? 관련돼서 확인할 문제가 많고요. 네. 또 삼성이라든지 관련돼 있는 돈을 독일로 빼돌리는데 자신이 네. 외환 관리와 관련돼서도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네. 이 문제도 남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상황에 대해서 최순실과 관련돼 있는 내용에서 어느 만큼의 네.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지금 독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얼마나 했느냐? 네. 독일에 자신의 이름으로. 아하. 이 부분도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정유라에 대해서도 이 수사 당국이 확인할 네.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덴마크 북부 올보르그라는 데서
덴마크 북부 지역 올보르그란 지역에서 정유라가 체포됐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손 변호사님 요 절차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덴마크 경찰이 지금 인터폴에 적색 수배가 되어 있는 정유라가 체포되면 덴마크 경찰에서는 우리 관계 당국 어디에 통보를 해주는 겁니까? 경찰청입니까? 법무부입니까? 어디에 통보를 하는 겁니까? 혹시 그 부분 파악될 수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그 인터폴이라는 게 그 전 세계 경찰들 사이의 그런 그 관계망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인터폴 적색 수배로 인해서 덴마크에서 체포됐다고 한다면 그 경찰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 연락이 취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네. 경찰에선 당연히 또 연락을 받았으면 또 검찰에 또 보고를 했겠죠. 네. 뭐 김영남 의원님이 정확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덴마크 경찰이 정유라를 긴급 체포했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고요.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이 들어오면 대담 중간에라도 저희가 이 내용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 의원님 말씀 추가적으로 듣고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요 비슷한 사례를 우리가 2년 전에도 봤습니다. 아하. 사실은 이제 세월호 사건 났을 때 네. 유병헌 회장의 딸인 유섬나 씨가 이제 프랑스에 잠적해 있다가 그때 체포가 됐었죠. 네. 인도 재판이라는 것이 사실은 당사자가 다투기 시작하면 바로 신병을 이렇게 한국으로 송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유섬나 씨가 프랑스에서 체포된 지가 지금 2년이 좀 넘었는데 그러네요. 아직 신병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재판처럼 1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면 항소할 수도 있고 또 프랑스에서 최고법원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지금 체포 장소가 덴마크인데요. 네. 덴마크하고 우리하고 물론 사법 공조 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만 네. 이 정유라 더군다나 이제 현지에서 아마 변호인을 선임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거기서 이 인도 재판에 대해서 혹시라도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자기가 박해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사유를 들어서 인도 재판에 대해서 망명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하. 불복해서 재판 절차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네. 글쎄요.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에 송환이 안 될 가능성은 아하. 높습니다. 다만 네. 네네. 제가 보기에 덴마크에서 정유라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이제 최순실 씨도 이제 곧 알게 될 것이고요. 그러겠죠. 지금 특검 수사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인 최순실에 대한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 효과는 분명히 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오히려 이화여대의 무슨 입시 비리 네. 내지는 또 승마협회를 통한 지원에 있어서도 사실은 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당연히 정유라보다는 네. 최순실 씨가 더 많이 알고 있겠죠. 그래서 네. 정유라의 체포 소식을 갖고 최순실에 대한 수사 협조 내지는 어떤 입을 열게 네. 만드는 압박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불법 체류로 네. 지금 체포를 했다면은 일단은 불법 체류 체포하면 보통 추방을 하지 않습니까? 네. 추방을 하는 것이고 그 유선나 씨 같은 경우 이야기를 그동안에 사례를 많이 들었는데 네. 유선나 씨가 2년 반을 끌 수 있었던 것은 그 프랑스 네. 영주권자입니다. 네.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 법원의 그 보호를 받으면서 계속 참고를 하면서 최고법원까지 가고 네. 유럽의 뭐 인권법원인가 그까지도 가면서 2년 반을 끌었는데 네. 지금 정유라 씨는 일시 체류자거든요. 네. 일시 체류자인데 불법 체류로 이렇게 그 체포가 됐다면은 네. 이것은 우리 당국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네. 그 데려올 수 빨리 있다는 송환을 얘기죠. 할 수 있는 그런 그 손 변호사님. 네. 그 불법 체류 혐의로 지금 체포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일부 네. 언론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엊그제 특검이 정유라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한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덴마크에서 불법 체류라고 한다면은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정유라 씨가 해외에 자주 거주하고 있고 또한 독일에 있었지만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권법에 따라서 그 정당하게 발급된 그런 그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외국인으로서 그래야 그 유럽에 있는 국가들에 네. 이제 그 거주할 수가 있고 체류할 수 있는 것인데 네. 실제로 그 특검에서 여권 반납 명령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7일 내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타 추가적인 조치가 없이 영권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그 해당 여권의 효력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여권 없이 외국에 있다고 한다면 그 외국에서 볼 때는 당연히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이고 짐작을 해보자면은 혹시라도 이런 그 여권법상의 여권 효력을 네. 없애는 조치에 따라서 네. 여권이 없는 불법 체류자가 되었고 그 결과 덴마크에서 불법 체류자로 체포가 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네네. 네, 지금 아마 최순실 씨라든지 정유라의 변호인단에서 했던 얘기는 네. 독일에 있다. 네. 망명이 이런 거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게 말을 흘리면서 핵심은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었다는 아하, 겁니다. 그게 그러네요. 핵심입니다.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라는 사람의 말을요. 당초에 믿을 수가 없어요. 대국민 사기극을 할 수도 몰라요, 지금. 앞에서는 기자들 앞에서는 정유라가 간다 한들 어느 나라로 가겠냐 이렇게 말을 흘리면서 독일이 아닌 지금 덴마크에 잡혔단 말이에요. 뭔가 도피를 하려 했던 그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네, 일본 보도에 말씀하시죠. 따르면 이게 그 여권이 무효화되는 그런 날짜가 이제 그 이번 달 1월 뭐 중순 이후라고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상태에서 그 여권이 무효화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덴마크 경찰이 정유라를 긴급 체포했다는 얘기 추가적으로 저희 취재 기자가 확인되면 중간에라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